예. 자, 해봅시다. 864번. 자, 쉬운 을 보면 863번은 잘 풀었을 겁니다. 자, 864번으로 와서 지문 해석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못생긴 그쵸. 유리함수가 있는데 함수식은 fx 이꼴 얘들아 2x-1이야. 분모의 x 계속 1이 아니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안 들어요. 빨리 아래로 2 남으면서 x 몇 분의 몇으로 2분의 1로 바꾸고 자, 분자 함수 4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세부 정근선 몇 분의 몇에 대해서? 그렇죠. 2분의 1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유리함수가 2분의 1보다 큰 영역에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얘가 원하는 게 뭔지를 봅시다. 여기다 내놓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직선이구만. 근데 자, 이 y는 fx 위에 점피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별내용 아니네.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p와 x좌표가 같은 점들을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자,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이 현재 뭐가 된다? q가 된다. 이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치는 네, 놀래라. 나는 이렇게 거리를 구하면 돼. 자,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 최소면 p와 q 사이의 길이를 먼저 표현해야 된다. 그치? 네. pq는 누구 좌표가 같은 상태니까 x좌표가 같으니까 얘는 둘의 누구 좌표 차이로? y좌표 차이로 표현되겠다. 그쵸? 얘 x좌표를 뭐로 잡으면? a로 잡으면 y좌표는 a-2분의 1 플러스 얼마? i 플러스 4분의 4가 되는 거고 얘 x좌표는 뭐가 되면서? a, y좌표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사이 거리는 너에서 뭘 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a-2분의 1 분의 뭐? 4 플러스 뭐가 되면서? a가 되면서 이러한 분수꼴의 역수식의 최소를 찾는 거네. 무슨 평이다? 상대평이다. 자, 근데 분모에 a-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도 a-2분의 1 만들면서 플러스 몇 분의 몇도? 2분의 1로 해주고요. 요거 가지고 상대평 쓰면 크거나 같겠네요. 이 루트에 그리고 곱하면 얼마? 4. 그래서 얘의 최소는 전체가 4인데 거기에 몇 분의 1로 더해서 2분의 1 더해서 정답은 2분의 9. 끝? 넘어갑시다. 됐나요? 자, 말고는 이제 끝났다. 그쵸? 나머지는 잘 하셨고 쌤이랑 이제 무리식 들어갑시다. 제가 힌트 하나 뽑아볼게요. 쌤 질문 없냐? 왜 쌤 어려웠어? 자, 시작합시다. 우리가 유리 함수를 다루기 전에 유리식부터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y는 유리식이라고 표현된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한 거였습니까?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럼 무리함수를 배울 때도 당연히 첫 번째 무슨 식부터? 무리식부터 정의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무리식이란 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리수가 근호를 이용한 표현의 숫자였으니까 무리식도 그냥 루트에 이렇게 근호가 표현된 식들을 전부 다 무슨 식이라고 하냐면 무리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생각이야. 우리가 다루는 영역은 이제 허수 영역이 아니야. 왜냐하면 뭘 그리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그래프가 있는 좌표 평면에는 허수가 나타납니까? 나타난다고 죠 실수의 세상입니다. 그럼 이 제곱근을 따질 때 우리가 분명히 허수에 대한 표현이 있었어요. 근원의 음수가 되면 그치.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다르겠다 안 다르겠다? 안 다르겠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는데 자, 무리식이 등장하면 이 알맹이에 있는 식은 항상 0보다 어떤가?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필연적으로 생각해 놓으시고 다시 그 다음 또 해봅시다. 그럼 여기 그 안에 있는 알맹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루트 전체에 있는 루트의 fx 또한 항상 어떤 값이 되는 걸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음의 제곱근의 표현이 생긴다면요. 그렇지. 이 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나타낼 거니까 얘를 함수로 본다 치면 얘가 대응되는 y값은 항상 0보다 어떤 값? 작거나 같은 값. 그럼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x축 기준으로 그래프가 위에만 생긴다? 아래에만 생긴다? 아래에만 생긴다. 그래서 그래프가 뻗어나가는 방향선을 논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알맹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대응되는 시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체크를 해놓읍시다. 끝? 가벼웠네. 자, 그럼 이 무리식을 다루었던 우리가 루트가 다루어졌던 그 내용을 정리할 건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조금 애매하니까 이 정도 예시는 하나 그냥 체크를 해봅시다. 만약에 나의 y가 루트에 자 2x-4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거야. 그치? 이게 무슨 함수? 무리함수 그래프고.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알맹이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필연적으로 2x-4는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x는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 그럼 이것을 함수의 무슨 역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렇지. 정역이 된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루트 전체의 값도 0보다 어떨 거기 때문에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y의 값도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해했니? 자, 그래서 이 y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통해서 무슨 역이 정해지는 걸까? 시역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이 상식은 우리가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예시까지 이렇게 하나 적어서 아, 이런 걸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자, 기본 성질들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뭐 우리 그냥 오랜만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읊으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루트가 등장하니까 제곱근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이 루트, 제곱근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루트의 A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될까?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근데 이 숫자는 왜 만들어진 겁니까? 루트 A는 어떤 숫자입니까? 그렇지. 제곱해서 A 되는 수의 표현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제곱하여 A 되는 수는 사실 루트 A 말고 누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A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숫자들을 우리가 A의 무슨 근이라고 불러왔다? 제곱근이라고 불러왔었다. 그렇지. 상식적으로 이런 무리식들이 제곱되면 그냥 A로 분명히 등장해야 된다는 거. 즉, 예를 들어서 루트 A의 제곱은 뭐다? A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뭐다? A다. 그럼 루트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가 뭔지 있다가 2A 보고 있다가 달라지는 무조건 마이너스 A다. 왜? 음수의 제곱이니까 I 붙여서 나오는 거죠. 네, 음수의 이 루트 마이너스 A라는 수의 표현은 그치 우리는 이제 음수에 대한 제곱분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치 맞아 얘는 제곱하여 못 되는 숫자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A 되는 수의 표현인 거니까 이게 애초에 근호의 쓰임새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곱하여 마이너스 A 되는 숫자를 루트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A라는 숫자의 제곱분을 구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얼마 루트 그치 마이너스 A로 표현되니까 얘는 제곱해서 필연적으로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숫자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고1 때도 많이 지금 고1이구나 수학상 할 때도 많이 두들 맞았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A. 그치 얘들아 그러면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호 판정해야 되는 건 어떨 때인 걸까? 안에 그치 근호 바깥에서 제곱근이 곱해지는 게 아니라 근호 어디에서? 안쪽에서 그 숫자가 거듭 제곱되고 있을 때다. 그치 이럴 때는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왜? 뭐로 나오고? A로 나오고 A가 음수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A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해보자.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러게. 제곱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얘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로 나온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왜 마이너스 A로 나온 걸까? 그걸 알아야 안 까먹지. 아무 이유 없이 외우면 계속 까먹겠죠. 그치 빨리 생각하세요. 음수 제곱 A 양수니까 저거 A 제곱이랑 마이너스 A 전체 제곱이랑 각해서 그럼 좀 더 쉽게 그냥 숫자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 그냥 A 제곱이나 마이너스 A 전체제곱 같은 식이니까. A 제곱이나 마이너스 A의 제곱은 같은 수긴 하죠. 그래서요. 그러면은 루트 씌워놓으면 루트 씌워놓으면 제곱하여 A 제곱이 되는 수인데.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는 무조건 플러스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붙을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붙이면 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4가 이렇게 됐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되게 절대 수 지금 얘는 실수니까 근호 안에서는 실수니까. 자, 그치. 우리는 연산에서 거듭 제곱이 먼저죠. 네. 그치. 그러면 사실 얘는 루트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4. 근데 맨날 이렇게 바꾸려니까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귀찮아서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규칙을 찾은 거죠. 네.
네. 제곱되고 있는 숫자가 무슨 사유 형태라면 음수인 형태라면 얘는 반드시 부호를 어떻게 해서 바꿔서 나온다는 규칙성이 생겨버린 거지. 근데 제곱되는 숫자가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 부호 판정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이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정리가 됩니까? 네. 끝입니다. 해서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무리식을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근호 안에서 제곱되고 있는 숫자에 부호 판정을 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무리식 계산할 때 이런 거 또다시 나옵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죠? 그건 언제였지? 둘다 음수. 그렇지. 둘 다 음수일 때. 근데 둘 다 음수일 때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만 0 이렇게 계산되면 그렇지. 0도 포함을 시켜야겠죠. 배웠어요? 네. 정신차려 차려. 자, 그럼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의 a분의 b가 되면 이것도 중학교 때랑 계산 과정이 달랐었고 어디만 음수일 때? A는 0보다 작고 분? 분모 뭐만? 음수. 음수일 때. 그렇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그거는 그렇지. 크다 해서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분자라는 거죠. 왜 여기 0이 못 들어가요? 정의를 안 해서. 분모는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기도 정의 못하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판정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기본 성질들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고 계속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기본 연산들을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루트가 분모 밑에 있는 것은 원하는 식이라 원치 않는 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식이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식이 있으면 당연히 무슨 화도? 유리와 유리화도. 그치. 이게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식이 있을 때도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아래로 칸백골 곱하면 루트에 x 플러스 1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x가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분모에는 어차피 얼마 남을 거라서 1 남을 거라서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 안 차면 빠르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된다? x가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너를 fx라고 두고 나갔어요. f1부터 f80까지 나와라는 문제. 당연히 분성 이용해서 규칙성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거고, 자, 중학교 때는 일일이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유리화를 다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빠르게 fx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니까 다음 항과 그 전사의 항의 차이를 얘기한다. 그치? 그럼 얘가 하나하나 진행되면 결국에는 뭐 되기 시작할까? 소거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1부터 집어넣어 볼까요? f1은 루트 얼마 빼기? 2 빼기 1이 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이렇게 되겠다. 그치? 따다다다 가가지고 마지막에 80 넣으면 루트에 81 마이너스 루트 80이 되고, 그럼 이렇게 소거되면서 없어질 거니까 남는 것은 뭐 빼기 뭐가 된다? 그렇지. 9 마이너스에서 정답은 얼마? 8.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것들을 좀 더 식으로서 전문적으로 다루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해서 모르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다.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 칠판 정리하는 동안 교재에 간단한 문제 몇 개 풀어봅니다. 몇 번 보시냐면 이중분호 해야 되네. 나이 쓸만한 게 없네? 예. 다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네. 제 상식 없어요. 아, 그쵸. 예. 까먹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찍고 있는데 눈바람 안 나오네. 돼요. 잠깐만, 요거도 하나 얘기하자. 얘는 무슨 값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값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얘기해보자.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얘도 그럼 사실 모양이 몇 가지? 두 가지. x가 1 이상일 때는 x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얘는 무슨 값이랑 똑같아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 그쵸? 그럼 근원의 식이 만약에 루트에 이렇게 나와있다라고 쳐봅시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들을 두고 놀라는 얘기가 맞아요? 아니죠. 완전 제곱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다시 x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논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컷! 자, 그럼 쌤 지금 칠판에 문제 적어줄 테니까 자, 보기 문제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잘 풀어보시고 칠판에 있는 문제들 몇 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벡터를 모자랄 것 같은데. 아무리가 힘들으시겠네요. 이렇게 해서 어디가 돌려가.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뭐야 이거 왜 안 멈춰져? 자, 첫 번째 거부터. 선택의 문제입니다. 유리화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무순분해도 되고 통분해도 되고. 어차피 유리화하면서 통분이 되게 돼 있다,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통분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고 통분하면 분모에 남는 건 얼마나 됩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각선 곱해서 올라가면 부호 같은 건 2개 남을 거고 부호 다른 건 어떻게 될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남는 건 2루트에 x 플러스 2가 되면서 그리고 약분하고 나면 2개 루트에 x 플러스 2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예제 2번도 뭐 할 수도 있고 통분할 수도 있고 유리화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통분이랑 유리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자, 통분을 하게 된다 치면 자, 분모에는 뭐 빼기 뭐가 남고요? A 빼기 B가 남고 그쵸? 분자에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인 그치? 차의 제곱이 하나 남고 또 분자에도 또다시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남는 식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요식 계산하면 분모에는 뭐 빼기 뭐가 남고요? 더죠. A-B가 남고 자, 위에 것을 제곱에서 제곱을 더하게 되면 지금 루트 A랑 루트 B를 제곱한 항들은 몇 개씩 남고 2개씩 남고 가운데 있는 항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남는 거는 2배의 뭐 더하기 뭐가 된다? A 더하기 B가 된다. 자, 더 간단히 할 필요는 뭐 할 수는 없는 상태로 끝. 자, 이렇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예제 3번도 봅시다. 자,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이 이와 같이 근호 하나로 합쳐지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범위 정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만 음수? 분모만 음수. 그렇죠. 그럼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요. x 플러스 1은 0보다 어때야 됩니까? 그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x가 얼마 이상이 되면서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면서 얼마 미만이 되니까 1 미만이 되는 거니까. 그치. 몇 개 된다? 2개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0에서 2개로 나오는 게 맞고. 되었습니까? 자, 그럼 이러한 x값을 범위해서 여기 있는 무리식 계산을 해서 간단히 하래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자, 이거 계산을 해줘야 무슨 제곱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 된다. 자, 얘는 누구의 전체 제곱의 식이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그쵸? 뒤에 거는 다시 마이너스의 루트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그쵸? 그럼 이거 절대값이고 절대값이니까 x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이 범위에서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대로 나올 거고. 자, x 마이너스 1은 이 범위에서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일 수밖에 없으니 부호를 어떻게 해서 바꿔서 나올 건데 앞에 또 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더하기 x 마이너스 그대로 적으면 되겠다. 그치? 남는 식은 몇 x가 됐나? 2x가 된다. 이렇게 되었나요? 컷!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4번은 여기 있는 x값을 먼저 집어넣자는 얘기가 당연히 맞겠어? 아니겠어? 아니겠다. 그죠? 식 정리부터 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식들은 어떻게 계산하지? 누가 다르네요? 루트가 하나로 합쳐져 있네? 그치? 근데 여기 분모랑 분자에 따로따로 뭘 씌워도 되는 거? 그치?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도 되는 거죠. 근데 좀 꼼꼼하게 생각한다 치면 그냥 부시성을 이렇게 나눠도 되긴 한데 사실 꼼꼼하게 생각한다 치면 우리가 나눗셈 할 때도 어디 지워버렸니? 자, 이 루트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 때 그냥 합쳐지는 것도 있지만 뭘 달고 합쳐지는 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달고 합쳐지는 것도 있으니까 분리하는 거일 때도 사실 A랑 B의 부호 판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1-x는 x가 루트 2분의 1과 같은 값일 때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인 게 판정이 되는 거다. 그쵸? 그 다음에 1 더하기 x도 필연적으로 무슨 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분리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좀 고급진 문제들에서는 녹화하고 있니? 다행이다. 좀 고급진 문제들에서는 여기 분모를 무슨 수로 핵 해가지고 그치? 음수로 바꿔서 루트 나눌 때 앞에 뭐가 생기도록 마이너스를 나누도록 낚시하는 지문도 있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런데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식을 다루는 교육의 목적이 그게 아니야, 너네한테는. 근데 학교 내신에서 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일단 점검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건간 이거 계산하래요. 그럼 이것도 무슨 문 하는 게 맞을까? 통분하는 게 맞겠죠. 자, 통분할 때도 그럼 루트 곱해지니까 얘는 양수고 양수인 거 판정됐다. 그쵸? 그럼 그대로 하나로 합치면서 루트에 빼기 뭐 해야 되고? 1 마이너스 그치 x 제곱 분해. 분자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곱되면 제곱은 정의 따라서 그대로 뭐가 생길 거고요? 1 플러스 x가 생기고 1 마이너스 루트 x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곱해지면 제곱은 정의 따라서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분자에 몇 x가 남게 됩니까? 2x가 남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간단히 할 방법은 없습니다. 넣어야죠.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집어넣으면 x제곱 2분의 1 될 거니까 분모에 남아있는 건 루트 몇 분의 몇 분의? 2분의 1분의 다시 2 곱하기 루트 2니까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하면 루트 2가 된다. 그치?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답은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까지 컷! 자, 그래서 그럼 유리식이랑 무리식이 동시에 등장하는 구조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무리식에 대한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 하죠. 다녀오세요. 오늘 쌤이랑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유리함수 자체가 별로 안 복잡하니까. 유리함수에서 하는 거 그대로 쭉 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들만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면서 유리함수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나갈게요. 자, 일단 무리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부터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무리함수는 y는 루트 안에 몇 차씩 들어간 것만 다루냐면 1차씩 들어간 것만 일단 다룹니다. 왜냐하면 2차식이랑 3차식 들어가면 당연히 그리기가 쉽거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따르고 안 다룬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루트 안에 무리식이 이렇게 1차식 들어간 형태면 일반적으로 y는 루트에 ax 더하기 b꼴의 식이 들어간 형태들을 다루어 나갈 건데 이 식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는 상수항이었고 몇 차항만 있는 구조들? 1차항만 있는 구조들 먼저 배울 거예요. 해서 y는 루트에 ax부터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은 a가 양수 1일 때인 상태겠다. 그쵸? 그래서 1일 때인 것부터 그래프를 쭉쭉쭉쭉 그려나가는데 무리함수는 기본형 그래프부터 꼼꼼하게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유리함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무슨 그래프라 해서 반비례 그래프라 해서 기본형이 빨리빨리 이렇게 뿅뿅 떠올랐었다고요. 그쵸? 근데 무리함수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다루는 것 자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기본형을 잘 알아야 대칭이동과 평행이동들을 통해서 나머지 형태들이 빨리빨리 판정이 될 거야. 그건 나중에 하면서 일단 보여줄게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여기는 이 a 값이 양수일 때의 세 개의 그래프 비교를 해볼 겁니다. 즉 y는 루트 x랑 y는 루트의 2x랑 y는 루트의 3x 이런 그래프들 한번 쭉 그려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처음 배우는 그래프라서 그 그래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르면 점을 한 단 한 단 뭐 하겠다? 대입하면서 찍어 본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럼 루트 x부터 그려본다 칠까? 근데 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항상 무슨 역부터 정의해야 한다? 그렇지, 정의역부터 정의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 정의역은 x가 얼마 이상이 되면서 0 이상이 되면서 0 이상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거고 0 이상에 그럼 정의역만 넣을 거예요. 그럼 0 집어넣으면 0, 어디 지날 거고 0 지날 거고. 자, 이 점을 앞으로 무리함수가 시작하는 부분의 점이라 그래서 우리는 같이 그냥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 정의역이 시작되는 부분에 무리함수가 시작하는 점을 무슨 점이란다?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이차함수에 무슨 점이 있듯이 꼭지점이 있듯이 무리함수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쌤이 이차함수를 빌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다 그치? 역함수랑 무리함수가 서로 무리함수랑 이차함수가 서로 무슨 함수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곱이랑 제곱근 자체가 역연산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가보자. 그러면 x에다가 이제 또 뭘 집어넣어 볼까요? 1 넣어보면 1, 어디 지나고? 1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띨띨하게 2를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그쵸? 얼마 넣으면서? 4 넣으면서 4, 얼마? 2 이렇게 지나겠네. 그럼 또다시 얼마 집어넣으면서 마지막에? 9 넣으면서 더 이상 그래프를 계속 연장해서 그릴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니 여기는 이 점의 관계를 보면 제곱근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반대로 가는 것은 제곱하는 관계니까 얘를 y, x에 대해서 무슨 이동시키면 대칭 이동시키면 몇 차 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줄 수밖에 없는 상태겠지. 일단 이렇게 y는 루트 x를 그려줘요. 자, 그럼 y는 루트 2x를 그리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 y는 루트 2x가 한 땀 한 땀 대입하기는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요. 여기 있는 함수들 모든 정의역은 전부 다 얼마 이상의 그래프입니까? 0 이상의 그래프입니다. 0 이상이니까 x는 0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그래프가 뻗어나가는 거지?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뻗어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지금 치역도 우리가 눈에 보이죠? 치역은 뭐가 돼요? y는 0. 그렇지. 여기는 제곱근의 표현이 양의 제곱근이니까 y도 0 이상이고 실제로 그래서 내 그래프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으로 뻗어나간다. 그치? 그러면 지금 x의 개수 부호가 플러스 루트 앞의 개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정역이 전부 다 정역이랑 치역이 전부 다 0 이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분면으로 뻗어나가는 1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우상향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평행 이동도 할 거고 무슨 이동도 열심히 할까? 대칭 이동도 열심히 하면서 부호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럼 y는 루트 x랑 y는 루트 2x 비교하면 둘 중에 똑같은 x 값에 대응될 때 y 값이 좀 더 큰 거는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다. 그치? 밑에 게 몇 배 되고 있는 거죠? 루트 2배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x가 1일 때 얘가 1,1을 지났다면 얘가 x가 1일 때 1, 루트 2를 지날 거니까 이 그래프보다는 좀 더 어디에 있는? 위에. 그렇지. 위에 그려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루트 2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루트 3x는 그럼 얘보다 좀 더 어디에?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y는 루트 3x가 그려진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네. 이게 기본적으로 a가 양수인 상태일 때의 루트 y는 루트 ax의 기본형 무리함수의 그래프 형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이제 전부 다 무슨 이동시키면서 대칭 이동시키면서 함수 그래프를 따져볼 건데, 그럼 a가 이제 양수인 거 말고 a가 음수인 것도 본다 칩시다. a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랑 y는 루트에 마이너스 2x랑 y는 루트에 마이너스 3x 이런 것들 따질 거예요. 자, 루트에 마이너스 x 그리려고 해요. 그럼 원래라면 일단 정역부터 따진다 치면 정역은 마이너스 x가 0보다 어때야 되니까? 그치,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반대로 x는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될까요? 0 이하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가 오른쪽으로 x가 보면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 이유는 대칭 이동과도 관련이 있죠.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일까요?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역의 범위를 생각해서 그래프 방향성을 정해도 되는데 x 앞에 마이너스 x가 있으면 기본형 그래프가 무슨 축 대칭 이동된 거니까? y축 대칭 이동된 거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y는 루트 마이너스 2x면 다시 루트 2x를 대칭 이동시킨 거, 루트 3x를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드러나겠죠. 알아보겠어?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자, 기본형으로 y는 루트 ax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0보다 어떤 형태들? 작은 형태들 때 이렇게 뻗어나가요. 이해했나요? 그럼 다시 y는 루트 ax들 중에서 a가 0보다 어떤 형태들일 때? 큰 형태들일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나갑니다. 이해했어? 그럼 x계수가 양수면 너네 보면 어느 왼쪽이냐 오른쪽? 오른쪽. 너네 앞에 또 오른쪽이야? 아, 그치. 아, 내가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오. 10년 만에 처음 알았네. 자, A가 양수면 어느 쪽으로 뻗어나간다? 오른쪽으로 뻗어나간다. A가 양수면 어느 쪽으로 뻗어나간다? 왼쪽으로 뻗어나간다. 아, 항상 고민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가봅시다. 얘를 무슨 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도 있을까? X축 대칭한 것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얘 X축 대칭한 동안 Y의 부호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Y는 루트 X인데 함수식은 누구는 하고 정리한다. Y는 하고 정리한다. Y는 하고 정리하고 Y는? 그치, 마이너스 루트 X. 그럼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단 말이야. 위로 간다 밑으로 간다? 아래로 뻗어나가는데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됐니? 그치? 그러면 아래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몇 사분면에? 4사분면에 그치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 대응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했니? 네. 이런 식으로 기본형이 만들어진다. 그럼 다시 여기서 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래로 뻗어나가는데
x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왼쪽. 그럼 왼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형 취업 판정들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다른 건 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하나만 부족한 차 놓는데 y는 루트 b 루트 ax 꼴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우리끼리 보자는 얘기야 연습하면서. 자, 루트 앞에 부호도 판정하고 x의 계수 부호도 판정하겠다는 겁니다. 생각, a가 양수면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는?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 나가는 얘기고, 그치? b가 양수일 때는 무슨 쪽으로? 위로 뻗어나가는 그래프다, 그치? 이것만 기준 잡으면 나머지는 부호가 바뀌면 반대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a도 무슨 수? 부호가 양수, b도 양수인 거.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는요. a는 양수, b는 음수인 구조라는 거. 눈에 보이니?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a는 음수, b는 양수라는 얘기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는 a도 음수, b도 음수인 구조다. 이렇게 기본형을 이제 잡아놓으세요. 거기에다가 교재에. 이렇게 자꾸 볼깃장을 치는 소리가 들려요. 자, 이 내용을 일단 기본으로 잘 알아놓으시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평행이동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저거 좀 있지. 증명하면서 수업하시던 증명하면 뭐 증명하죠?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 직선의 정리. 그치. 거기에 이제 정자직선의 거리 공식 같은 거 증명 많이 하실 거예요. 원에서 접방도 아마 증명하실 거예요. 오늘 근데 수업을 되게 오래 하셨고 시던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파트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걸 좋아하십니다. 옛날부터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수업을 안 들었어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좋았어 오늘. 했나요? 오늘 이제 들었어. 전부가 존나 이거 했어요. 저희 벌써 수직까지 했어요. 수직까지. 너네 벌써 수익까지 했어? 빨리 해. 선생님이 완전 절대 예제를 보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아까 그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고 나서 그다음 평행 얘기를 할게요. 쌤이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y는 루트 x라고 있으면 이 무리함수의 지금 정의역은 x가 0 이상이고 치역은 뭐 이상이다 또다시? 0 이상이다. 그래프를 그리면 사실 정의역이랑 치역이 그냥 보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럼 그래프를 빨리 그리면 모든 내용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본다 치면 x, y 자리에 바꾸면 x는 루트 y가 되고 그럼 y는 누구 제곱? x 제곱. 자, 역함수식 구하라고 한다 해서 이렇게 구하고 나면 틀린다 그랬어요. 왜 틀렸죠? 얘는 정의형이 그치. 모든 실수. 그치.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는 무슨 역을? 정역을 명확하게 밝혀준다는 생각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함수의 정역은 원래 함수의 무슨 역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치역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얘는 x가 0보다 없다하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지니까 당연히 여기에 y는 x제곱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들은 y는 x에 대한 무슨 성이 있는 그래프고 대칭성이 있는 그래프고 그래서 증가하는 그래프는 역함수와 어디 위에서만 교점이 생긴다? y는 x 위에서만 교점 생긴다 그랬죠. 그치? 그럼 또다시 그런 얘기 하겠죠. 무리함수랑 이차함수는 서로 무슨 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이 무리함수식을 주고 나서 얘 역함수와의 교점을 논한다는 말은 역차함수와의 교점을 얘기하겠다? 1차함수 y는 x와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논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만 짧게 알아놓고 자 여기는 이 기본형 그래프를 이제 평행이동식이라고 합시다. 재밌어요. 돼요. 자 그렇다면 y는 루트의 ax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x축으로 n만큼 얘를 y축으로 n만큼 자 기본형을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함수 그래프는 y는 식이 루트의 어떤 형태로? a의 그렇죠. x-n 플러스 무슨 꼴? n꼴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런데 그럼 이러한 함수도 무슨 역이랑 무슨 역들을 다 따져줘야 될까? 정역과 치역을 따져줘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큰 걸 가지고 생각을 합시다. 그게 제일 쉽잖아. 그치? a가 양수인 상태라면 얘는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 기본형이었습니까? 1사분면에 그려지는 기본형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다시 얘 정역을 본다치면 이 루트 항이 0보다 없다야 함으로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그런데 a는 어차피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 부동방에 영향을 줄까 못 줄까? 못 준다, 그치? 그럼 x 빼기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이면 x는 어디 이상에서? m 이상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게 무슨 역이 된다? 함수의 정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이 루트 값이 항상 0보다 어떤 값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거기에다가 n을 더하면 당연히 y 값은 얼마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n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치역을 이렇게 판정을 하셔도 되는데 아까 쌤이 얘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어차피 뭐만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만 그치 잘 그릴 수 있으면 정의역 치역은 그냥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여기 있는 이 무리함수의 기존 시작점이 원래 몇 콤마 몇이었는데 0,0이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n칸 위쪽으로 n칸 갔으니까 자 시작하는 점에 잡힌 몇 콤마 몇이 되면서 그렇지 n,n이 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니 당연히 정역은 어디 이상? m 이상 치역은 어디 이상? n 이상인 게 그대로 그래프에서도 보인다 그치? 그럼 우리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겠네. 우리 그래프를 그릴 때는 판단할 것이 먼저 무리함수에 무슨 점을 찾아야 되고 시작점을 잘 찾아야 하는 거고 쌤이 얘를 굳이 꼭지점이라 안 하고 시작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역이 뭐 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의 x값. 그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면 루트 안의 값이 뭐 될 때? 0 될 때 x값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쵸?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뭐가 되는 거고? n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대응되는 y좌표는 뭐가 되기 때문에? n이 되기 때문에 그치 루트 안이 0 되는 x값을 대입하여 대응되는 y값을 찾으면 이게 무리함수의 무슨 점이 되는 거다? 시작점이 되는 거다. 그럼 시작점을 찾았으면 우리 시작점에서 그래프가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었잖아요. 기본형에서 4가지가 있었으니까 그 4가지에 대한 판단성 누구의 개수 부호랑 x의 개수 부호랑 그 다음에 어디 앞에 부호랑 루트 앞에 부호. 루트 앞에 부호는 사실 누구의 부호가 되냐면 y의 부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개수 부호랑 y의 개수 부호 보는 거니까 무슨 이동성을 논하겠다? 대칭 이동성을 논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했죠. 여기는 x의 개수의 부호가 지금 현재 무슨 수니까? 플러스니까 어느 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라 그랬고 쉽게 생각해. 아까는 잘했잖아. x가 플러스 방향이고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x값이 양수인 게 오른쪽이다. 그치? 루트는 y의 부호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루트는 y가 양수인 거 위아래 위로. 그럼 얘는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니까 n,인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자 봅시다. 그래서 y는 루트에 3의 x-1 플러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무리함수의 정역 찾으라고 그러면 일단 얼마 이상? 1 이상. 치역은요? 5 이상. 5 이상이다 그렇죠? 자, 대수적으로 찾아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리함수의 그럼 시작점은요? 그래프 빨리 그리려면 그렇지. 1,5에서 시작하면서 정역과 치역이 1 이상, 5 이상이니까 어느 쪽 어디로 뻗어나가나? 그렇지. 오른쪽 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니면 그것을 x의 개수가 부호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앞에 부호 쓰고 뭐가 되니까? 플러스니까 위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요.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제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바닥바닥 그리는 연습을 합시다. y는 루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그래프도 그릴 거고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에 자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5의 그래프 플러스 1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봅시다. 다녀보세요. 나다가 그려봅시다. 커피 돈 받고 가실 생각 뭘 해? 커피 돈 받고 가실 생각 없나요? 커피를 돈 받고 판다. 커피 있잖아. 아 믹스 커피 말고? 자 중요한 내용을 합시다. 그래프 잘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미안해서. 시간 미안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 공률은 fx는 x분의 무엇골에서 k골에서 k가 결정짓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그럼 무리함수에서의 공률은요? A가 결정, A가 결정이에요. 루트 앞에 있는 무엇이? A. a의 크기가 결정짓겠죠. 부호에 따라서는 무슨 성이 결정되는 거고? 대칭 방향성, 뻗어나가는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고 크기에 따라서 이 함수의 공률이 결정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자, 이 앞에 있는 x의 개수의 부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치? 그럼 평행이동했을 때는 루트에 어쨌든 간에 EX 어쩌고 K꼴의 함수들은 전부 다 여기는 유리함수와 뭐 할 수 있을까요? 겹칠 수 있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슨 이동도 따질 수 있어요? 대칭이동도 따질 수 있어요. 그럼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뭐는 변할 수 있다? 부호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이동하게 되면 여기 얘를 y축 대칭이동하면 y는 루트에 마이너스 몇 x? 2x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x축에 대한 평행이동량과 y축에 대한 평행이동량을 이렇게 붙여도 분명히 얘들은 겹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야 될까? 대칭이동도 하여서 겹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여기는 a의 개수가 크기와 부호까지 다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할 거 하나 해볼게요. 그럼 y는 이 루트의 2x 플러스 4 더하기 5의 그래프랑 주어진 루트 2x 그래프는 겹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쵸. 이 2 때문에 2는 항상 들어가면서 몇 배 되는 거라서? 4배 되는 거라서 그럼 사실상 얘는 A가 2인 구조의 지금 무리함수식이고 얘는 A가 얼마인 구조다? 8인 구조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만 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아보겠어? 끝!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관계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책이 없구나. 어쩔 수 없지. 쌤이 깜빡하고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 자, 그럼 뒤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잠시 칠판 정리하는 동안 자, 몇 페이지 일단 보고 정리하시려면 거기 개념 익힘 1번이랑 2번 라인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랑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념 익힘 3번까지 합니다.